제1부 두 개의 영혼. 7장 전장의 마약 첫 번째 카타르시스. 피의 향연이었다. 창규의 이성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베고 꿰뚫을 뿐이었다. 죽어, 죽어, 죽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은 더 이상 공포나 혐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파괴 충동, 평생을 억압당하며 살아온 약자의 가장 원초적인 반격이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병의 얼굴 위로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흐아,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포효가 그의 목에서 터져 나왔다. 방천하극이 춤을 추었다. 창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비명이 터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예전에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쳤을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튀어오르는 피 한 방울, 끊어지는 비명 한 소리가 그의 온몸을 전율케 했다. 이거였어.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 그는 깨달았다. 사무실 구석에서 텅 빈 원룸에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위로나 평온이 아니었다. 바로 이 파괴였다.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을 향한 완전한 파괴.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희열에 휩싸였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의 피가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올랐다. 적병 하나가 겁도 없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창규의 눈에는 그 모습이 실적을 가로챘고도 뻔뻔하게 웃던 직장 동료의 얼굴로 보였다. 내까지 깨.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방천하극이 그의 손목 스냅만으로 가볍게 움직여 날아오는 창을 쳐냈다. 이어서 창나리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며 병사의 투구를 종이처럼 찢고 머리를 꿰뚫었다. 투구와 두개골이 함께 부서지는 둔탁한 감각이 팔을 타고 짜릿하게 전해졌다.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이것은 마약이었다. 한번 맛보면 결코 끊을 수 없는 영혼을 잠식하는 지독한 마약. 그는 더 강한 자극을 원했다. 더 많은 피를, 더 처절한 비명을 원했다. 그는 미친 듯이 적진을 헤집고 다녔다. 그의 움직임에는 자비나 망설임 따윈 없었다. 그의 앞을 막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부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괴물이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도망쳐. 당해낼 수가 없어. 적들의 대열이 무너지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종류의 쾌감을 주었다. 늘 공포에 떨며 살았던 것은 자신이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전복된 관계가 주는 황홀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래, 두려워해라. 더 많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연합군의 선봉대는 단 한 명이 장수 앞에 완전히 붕괴했다. 사방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 지옥과도 같은 풍경의 한가운데 그는 피에 젖은 채 홀로 서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눈은 쾌감과 광기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평생을 짓눌려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온 순간 그것은 창규에게 있어 첫 번째 구원이자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시작이었다. 8장 승리의 황홀경, 신이 된 남자. 전투가 끝났다. 살아남은 연합군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꽁무니를 빼기 바빴다. 창규, 아니, 여포는 창끝에 빼인 방열의 머리를 땅바닥에 내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는 말 위에서 엉망이 된 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내가 이걸 전부 다. 전투의 광기가 서서히 가라앉자 차가운 현실감이 밀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폭풍과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여 장군 만세, 봉선 장군 만세. 사수관의 성문이 열리고 동탁군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외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을 바라보는 듯한 광적인 숭배의 눈빛이었다. 창규는 그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았다. 두려움에 떨며 타인의 시선을 피하던 과거의 김창규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투구를 벗었다. 피와 땀으로 엉망이 된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함성은 더욱 커졌다. 그래, 나는 신이다. 전장에서 느꼈던 극한의 쾌감은 이제 다른 형태의 황홀경으로 변해 있었다. 타인을 지배하고 그들의 숭배를 받는 느낌. 그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수만의 목숨이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지워진 남자가 아니었다.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 그의 입에서 나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말에서 내려 자신에게 달려오는 부하들을 향해 걸어갔다. 장군의 신이 앞에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은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어야 합니다. 들뜬 부하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전투의 쾌감에 흠뻑 취한 그의 마음은 한없이 너그러워져 있었다. 좋다. 오늘 밤 살아남은 모든 병사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라. 창고를 모두 열어 재물을 나누어 줄 것이다. 이 승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준 너희 모두의 것이다. 와, 장군, 감사합니다. 병사들은 감격에 차서 땅에 엎드렸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충성에 창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진공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전장에서의 광적인 모습과 지금의 자비로운 모습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듯했다. 장군, 오늘 장군의 모습은 마치 전쟁의 신과 같았습니다. 허나 자비 또한 잊지 않으시니 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웅, 창규는 속으로 코웃음 쳤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분노를 터뜨린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진공의 오해를 굳이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이 오해가 주는 달콤함이 좋았다. 나는 내 사람들을 아낄 뿐이다. 그는 진공의 어깨를 툭 하고 두드렸다. 그대 또한 공이 크다. 오늘 밤은 마음껏 즐기도록 하라. 진공은 잠시 망설이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황송하옵니다, 장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창규는 권력이라는 새로운 마약에 취해갔다. 피의 쾌감과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황홀경. 그는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겁쟁이 김창규의 영혼은 승리의 황홀경에 취한 신이 가면 뒤에서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제1부 두 개의 영혼.
구정, 진공, 관기에 매료되다. 연회는 광란에 가까웠다. 병사들은 여포의 이름을 외치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었다. 막사 한가운데 상석에 앉은 여포는 호탕하게 웃으며 부하들이 따르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 마셨다. 그의 주변에는 그가 하사한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마치 돌멩이처럼 여기는 듯 공을 세운 병사가 보일 때마다 한 움큼씩 집어 던져주었다. 그럴 때마다 병사들은 짐승처럼 환호하며 그의 발밑에 엎드렸다. 진공은 그 광경을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술잔은 거의 비어있지 않았다. 그는 취할 수 없었다.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낮에 보았던 피에 젖은 악귀와도 같았던 장군의 모습과 지금 저렇게 너그럽게 모든 것을 베푸는 영웅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다. 대체 어떤 것이 저분의 진짜 모습인가? 진공이 처음 여포를 만났을 때 그는 그저 용맹하지만 생각이 짧은 무장이라고만 생각했다. 동탁의 밑에 있는 것이 아까운 인재라 여겼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여포는 단순한 맹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전장에서의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진공은 수많은 전투를 봐왔지만 그런 식의 살육은 처음 보았다. 마치 전투 그 자체를, 피와 비명 그 자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전략이나 승리를 위한 행위가 아닌 순수한 파괴의 향연이었다. 그 관기 어린 모습의 진공은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 저런 자를 주군으로 모셔도 되는 것인가? 저 광기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또 어떤가? 승리의 모든 공을 부하들에게 돌리고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가장 낮은 졸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웃고 있었다. 저 모습의 병사들은 목숨이라도 바칠 기세였다. 저토록 뜨거운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지간한 인덕으로는 불가능했다. 극단의 관기와 극단의 관대함. 진공은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차가운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 두 가지 모습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없었다. 하나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잡아먹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포는 그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몸에 담고 있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공대. 어느새 여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왜 혼자 그리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가? 오늘 같은 날은 즐겨야지. 여포가 진공의 텅 빈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었다. 그의 눈은 술기운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기묘한 빛이 돌았다. 장군의 용맹에 감탄하여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입니다. 진공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여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용맹. 하하. 당연한 것을 했을 뿐. 내 앞을 막는 것들은 모조리 부수는 것이 나의 방식이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꾸밈도 없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말이었다. 진공은 이 남자에게는 대명분이나 천하의 안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세계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앞을 막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위험하다. 이토록 위험한 인물은 난세라 해도 처음 본다. 하지만 동시에 진공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지금은 한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영웅들이 할거하는 시대였다. 기존의 도덕이나 상식으로는 이 난세를 평정할 수 없었다. 어쩌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압도적인 힘, 예측 불가능한 관기가 아닐까. 장군의 방식이 이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을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공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었다. 여포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에 드는군. 그래, 공대. 세상 따위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다만 나와 내 사람들을 건드리는 놈들은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내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회유가 아닌 선언에 가까웠다. 진공은 그의 눈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이미 이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장군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진공은 도박을 걸기로 했다. 이 예측 불가능한 관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그는 이 관기에 매료되었다. 10장, 내 안에 또 다른 나. 연회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다. 창규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막사로 돌아왔다. 술기운으로 머리가 핑 돌았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그는 막사 안으로 들어와 투구를 벗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하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잠시 휘청이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낮 동안 그를 지배했던 전투의 관기와 밤 동안 그를 취하게 했던 승리의 황홀경이 설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낯선 고요함과 함께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사람을 죽였어. 그 단순한 사실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오늘 하루 동안 그의 손에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었다. 목이 베어 날아가던 방열의 얼굴, 창에 꿰뚫려 비명을 지르던 병사들, 말발굽 말에 지식여지던 사람들. 그 끔찍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그는 참지 못하고 바닥에 구토를 했다. 위액과 함께 쓴술이 역류했다. 한참을 그렇게 개워내고 나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걸 즐길 수가 있었지?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다. 전투 중 느꼈던 그 혐오스러운 쾌감. 적들의 비명을 들으며 피를 뒤집어쓰며 느꼈던 그 황홀함. 그것은 분명 자신의 감정이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마치 한 몸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폭력을 혐오하며 작은 일에도 상처받던 김창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깔보고 파괴를 즐기며 타인의 고통에 희열을 느끼는 괴물. 누구야? 대체 누가 진짜 나야? 그는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그는 거울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다.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피곤과 혼란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낮에 보았던 광기가 여전히 잔불처럼 남아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물었다. 너는 누구지? 거울 속의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김창규야.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돌아갈 방법을 몰랐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래, 이건 꿈이야. 악몽일 뿐이야.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침상으로 기어 올라갔다. 피와 땀에 전 갑옷도 벗지 않은 채 그는 지친 몸을 뉘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거울 속에 또 다른 나가 자신을 비웃으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니, 넌 돌아갈 수 없어. 너도 알고 있잖아. 이게 진짜 너라는 걸. 너는 이 힘을, 이 쾌감을 포기할 수 없어. 아니야, 닥쳐. 나는 너 같은 놈이 아니야. 창규는 비명을 지르며 두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다. 그는 지금껏 외부의 적과 싸워왔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 기나긴 밤 동안 자기 안의 괴물과 벌이는 첫 번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제2부 낙양의 야수 11장 동탑 무시하던 아버지의 그림자. 낙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는 환호의 연속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여 장군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했고 병사들은 개선 장군이 된 듯 가슴을 펴고 행진했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 창규가 있었다. 피 묻은 갑옷은 그의 훈장이 되었고 말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신과 같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살육과 환호, 쾌감과 혐오가 뒤섞여 만들어낸 영혼의 숙취였다. 저들은 나를 보고 환호하는 게 아니야. 여포라는 이름의 괴물을 보고 열광하는 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는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어린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은 순수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규는 저절로 손을 들어 담례하려다 멈칫했다. 이 손으로 어쩌면 저 아이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를 누군가를 죽였다. 그는 조용히 손을 거두고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다. 영웅의 가면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역겨운 일이었다. 마침내 궁궐의 거대한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승전 보고를 위해 동탁을 만나야 했다. 동탁, 이 시대의 실권자이자 여포의 양아버지. 창규는 그를 만난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장군, 태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궁이 옆에서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창규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창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에서 내렸다. 거대한 궁궐의 복도는 그의 발걸음 소리를 집어삼켰다.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비단들, 그 모든 것이 그를 위축시켰다. 마치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를 홀로 작업복 차림으로 걷는 기분이었다. 대전 문이 열렸다. 넓은 공간의 저편, 가장 높은 자리에 한 남자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술과 여자의 취에 흐트러진 모습, 산처럼 거대한 몸집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 동탁이었다. 그는 여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앞에서 춤을 추는 아리따운 무희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창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무희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우문거리며 그의 귀를 때렸다. 동탁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순간 창규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초등학교 시절 난생 처음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던 날이었다. 그는 가슴에 시험지를 품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신문만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다. 아버지, 저 100점 맞았어요.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 잘했다. 그뿐이었다. 칭찬도, 격려도, 따뜻한 눈길 한 번 없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다. 어린 창규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가 신문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야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에 품었던 시험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금이 꼭 그때 같았다.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겼다.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왔다. 하지만 저 남자는, 자신의 양아버지라는 저 남자는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전장에서 느꼈던 폭발적인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차갑고 끈적끈적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종류의 분노였다. 김창규가 평생을 느껴왔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동탁은 마침내 춤에 질렸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무희들이 물러나고 시끄럽던 음악이 멈췄다. 그제야 동탁의 기름진 시선이 창규에게로 향했다. 왔느냐, 봉선이.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거만했고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래, 들었다. 연합군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었다고. 역시 내가 기르는 매는 사냥 솜씨가 남다르단 말이야. 하하하. 매. 창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아들이 아니었다. 장수도 아니었다. 그저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사냥을 하는 매일 뿐이었다. 네, 태사. 적장 방열의 목을 베고 적의 예봉을 꺾었습니다. 창규의 입에서 기계적인 보고가 흘러나왔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여포의 몸에 각인된 복종의 언어였다. 잘했다, 잘했어. 동탁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다. 그러자 시종 하나가 보물이 가득 담긴 함을 들고 나왔다. 이번 공에 대한 상이다. 황금과 비단을 내릴 것이니 마음껏 쓰도록 하여라. 앞으로도 나를 위해 열심히 지져준다면 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육이었다. 마치 제주를 부린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듯한 태도. 창규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기억.
팀장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던 기억들이 눈앞의 남자와 겹쳐지며 그를 질식시켰다. 나는 당신의 개가 아니야. 김창규의 영혼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동시에 여포의 본능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이 오만한 남자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다는, 모든 것을 빼앗고 저 자리에 대신 앉고 싶다는 검은 충동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창규는 간신히 그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터뜨려서는 안 된다. 전장과는 다르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 태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동탁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지만 동탁의 옆에 서 있던 몇몇 신하들의 눈이 순간 커졌다. 여포답지 않은 어딘가 날이 선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창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상을 받은 채 예를 갖추고 대전을 물러나왔다. 궁궐의 긴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전장에서의 분노가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다면 지금의 분노는 그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태우는 조용한 불길이었다. 12장 끓어오르는 반감. 여포의 저택은 궁궐 못지않게 화려했다. 동탁이 내린 하사품으로 가득했고 수많은 시녀와 하인들이 그의 시중을 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창규에게 그곳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중을 들려는 모든 이들을 물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젠장, 젠장. 그는 동탁이 하사한 보물함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함이 열리고 눈부신 황금과 비단이 방바닥에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창규의 눈에는 그것들이 쓰레기처럼 보였다. 이딴 걸로 나를 사려고 해. 내가 이런 걸 받으려고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해. 그는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다. 동탁의 얼굴, 그 거만하고 기름진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을 매라고, 개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개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라고. 그는 벽에 걸린 자신의 검을 빼어들었다. 서늘한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포의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온전히 김창규의 것이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인격조차 부정당했을 때의 그 지독한 모멸감. 아버지도 그랬어. 항상 나를 무시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저 당신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만을 강요했을 뿐이야. 김 팀장도 마찬가지였지. 내 아이디어, 내 노력, 전부 자기 것인 양 가로채고 공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나는 그냥 부속품이었어.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동탁은 그 모든 인물들의 결정체였다. 아버지의 무시와 팀장의 착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오만함을 모두 가진 남자. 창규는 그런 자의 밑에서 그의 개가 되어 꼬리를 흔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힘이 있는데. 그의 손에 들린 검이 묵직했다. 그는 이 검과 이 육체가 가진 힘으로 수만 대군을 뚫고 적장의 목을 베었다. 그런데 왜 고작 저런 남자 하나를 베지 못한단 말인가. 죽여. 머릿속에서 내면의 괴물이 속삭였다. 저놈을 죽여. 그리고 모든 걸 빼앗아. 저 자리도, 저 여자들도, 이 세상 전부를. 닥쳐. 창규는 고개를 저으며 괴물의 속삭임을 떨쳐내려 했었다. 살인은 끔찍한 것이었다. 전장에서의 쾌감 뒤에 찾아온 자기 혐오를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다시 그 지옥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다. 똑똑.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군, 진궁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창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검을 칼집에 넣었다. 그는 감정을 갈무리하려 애쓰며 문을 열었다. 진궁은 그의 상기된 얼굴과 엉망이 된 방 안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태사와의 만남이 순탄치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진궁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창규는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걸 네가 어찌 아느냐. 장군의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진궁은 방바닥에 흩어진 보물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말을 이었다. 용에게는 여의주가 어울리지 개목걸이가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요. 태사께서는 장군이라는 용을 품기에는 그릇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의 말은 위험했다. 대놓고 동탁을 비난하고 여포를 부추기는 말이었다. 창규는 진궁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진궁의 눈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창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진궁에게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신호를 주었다. 지금 낙양의 모든 관료와 백성들이 태사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하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군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주기를 말입니다. 진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야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포를 이용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하고 있었다. 창규는 그것을 알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진궁의 말은 그의 끓어오르는 반감의 기름을 부었다. 새로운 하늘. 그 말이 창규의 심장을 때렸다. 늘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남이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억지로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다.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창을 든 동탁의 병사들이 한 노인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마구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저 병사들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죽기 직전까지 막고 있었다. 창규는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묵묵히 지켜보았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는 풍경. 너무나도 익숙해서 지긋지긋한 광경이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면에서 저항하던 김창규의 마지막 이성이 뚝 하고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괴물의 속삭임에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삭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진궁을 돌아보며 나직이 물었다. 내가 새로운 하늘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진궁의 얼굴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장군께서는 이미 하늘이십니다. 그날 밤 창규의 안에서 끓어오르던 반감은 마침내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더 이상 동탁의 개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지 않겠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 첫걸음은 자신을 사육하려 했던 주인의 목을 치는 것이 될 터였다.